자가 호강한다는 이곳 카센터. 깨끗한 샤워는 물론 정비마저 척척하는 현장인데요. 특별하게도 차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귀도 호강하는 장소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뮤직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색소폰 가수 은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수 강지훈입니다. 가수 부부의 흥나는 카센터를 찾아가 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곳엔 능숙한 손길로 차를 정비해주는 부부의 카센터가 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들과 함께한 25년 세월. 그 세월 덕일까요? 단골들이 줄기차게 찾는다고. 또 오셨네요. 잘 지내셨죠? 그런데 계속 오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뭐 듣고 싶으십니까? 아이고 강준이 첫사랑부터 들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첫사랑. 기다릴 동안 심심할까 손님의 요청곡을 신나게 불러준다는데요. 첫사랑 나갑니다. 요청한 노래 실력으로 본인만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 목소리만으로 이 공간을 꽉 채울 수 있는 건 부부가 12년차 가수이기 때문이랍니다. 정비공과 가수, 그 겸직을 줄이기 위함일까요? 카센터 안에 있다곤 믿기지 않는 작지만 알찬 음악 부스까지 등장하는데요.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음악실을 따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무실에서 일도 하면서 음악도 하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밖에 분위기하고 안에 현장 분위기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색다른 매력이 더해지니 다들 카센터로 발걸음을 하고 한 15년 정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잘해주잖아요 여기는. 깔깃하고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럼 운전을 해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지. 제가 동네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 부부가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동네 행사에 노래도 불러주시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여기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저 음악이 좋아 용기를 냈던 가수의 인생. 나도 즐겁지만 남도 즐겁게 라는 생각을 갖고 흥겨움을 전파했던 부부는 무려 12년 동안 매주 음악 봉사를 해왔다는데요. 누군가는 왜 사서 고생들이요 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부부에겐 음악은 인생의 커다란 존재랍니다. 음악과 함께 하니까 기쁜 일도 같이 하고 슬픈 일도 음악과 같이 하고 이런 모든 그 희노애락이 음악에 다 담겨져 있고 지금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보다 나이가 더 먹어서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인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안 올래 안 올래 쓰는 게 은지 가수 너무 이쁘잖아요. 아, 가수님 보러 오신 거예요? 예. 음악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밝고 손님을 대하시는 것도 되게 상냥하실 것 같고요. 자, 사장님 다 끝났습니다. 다 됐어. 기다리는 동안 한바탕 노래소리에 빠져버렸더니 어머나 세차 처리 가라. 거기 그냥 반짝반짝 반짝반짝. 아 깨끗하고 아주 마음에 들지. 최고야 그래. 그러니까 단골이 되고 많이 오는 거죠. 자주 오는. 그래. 관객이 떠나고 남편 지훈 씨는 조금 전에 여운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음악 부스에 남아 있는데요. 은지 가수님 저기 여기 USB가 없네요. 하나 주실래요? 네, USB. 근데 왜 호칭을 이렇게 가수님으로 부르세요? 그래야 또 재밌지 않습니까? 그 남편한테 제 팬이 남자 팬이 와서 저기 저 여자 가수 혹시 집이 어딘지 아세요? 내지는 뭐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면 또 못 물어보잖아요. 근데 동료 가수로 착각하고 이제 물어보는데
저 사람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포 용산 쪽일걸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 멘트로 이렇게 얘기하고 둘이라서 더 행복한 부부는 앞으로의 다짐을 말해보는데요. 음악과 함께 저희가 삶이 같이 이렇게 항상 같이 하는 음악이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카센터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음악 인생, 그 흥겨운 노래를 응원합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며 즐기는 시원한 서핑. 서핑에 빠진 나머지 안정된 직장을 떠나 새로운 길을 찾은 남자. 그가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서프보드인데 새내기 부부가 다시 찾은 평생 직업. 나무로 서프보드를 다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훈입니다. 네, 윤하진입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듯 서프보드에 삶을 맡긴 부부를 만나봅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공방. 부부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이곳은 다양한 서프보드가 탄생하는 곳인데요. 부부는 왜 서프보드를 만들게 됐을까요? 저희는 원래 회사를 다니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같이 이렇게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되고 퇴사를 하고 나서 앞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살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찰나에 제가 평소에 취미생활로 배우고 있었던 이제 나무로 배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어떻게 보면 좀 무작정 호주로 떠나게 됐어요. 직장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여행. 그곳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접한 서핑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서프보드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소재가 나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프보드 제작이라는 제2의 삶을 살기로 한 부부. 오토바이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작업장을 찾았다는데 그 결과 북한산 자락의 공방에 자리 잡았답니다. 서프보드에도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뭐 스킨보드도 있을 거고 바디보드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서프보드 말고도 뭐 다양한 형태의 서핑을 할 수 있는 보드도 여기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서프보드는 모두 고객 맞춤 제작이라는데 바디보드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배를 깔고 발에다가 오리발을 끼고 타는 형태의 보드고요. 하판을 저희가 업사이클링을 해서 만들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킨보드라는 건데 이제 바다에서 해변가에 있는 얕은 물에서 타는 스케이트보드 같은 서핑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드 핀으로 만드는 모자걸이인데 이것도 업사이클링 소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부는 나무로 모든 것을 만들고 있는데 이 나무로 만들면 서핑을 즐길 때도 물론이지만 나중에 그 서프보드가 서프보드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도 벤치라든지 선반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무라는 소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드는 보드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끼리 있으니까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무로 서프보드는 어떻게 만드나요?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챔버드 공법이라고 해서 네모난 각재를 여러 개를 붙인 다음에 쉐이핑을 통해서 서프보드 모양으로 깎고요. 그리고 그 각재들을 다시 하나하나 다시 분리를 하고 그리고 속을 다 파낸 다음에 다시 붙여서 이제 조금 더 가볍게 만든 상태에서 다시 또 쉐이핑을 해줍니다. 길쭉한 나무 각재를 한데 모아 처음엔 모양 그대로 붙여주는데요. 그 다음 주변을 곡선 모양으로 깎고 다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를 다시 분리해 각재의 속을 파내고 붙이기를 반복. 서프보드 모양이 보이시나요? 물에 닿아도 오래 갈 수 있도록 겉을 단단하게 하는 작업을 마치면 완성.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보드를 만들어 온 부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저희가 하루하루 열심히 조금씩 부지런히 사니까 그래도 뭔가 저희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다른 분들께 전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무 다듬고 있습니다. 서프보드에 뛰어든 지도 4년. 이제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서프보드도 만든다는데 그런데 만들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고요? 우리나라처럼 서핑을 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차에 실어간다든지 버스 아래칸에 싣는다든지 이런 걸 할 때 파손이나 이런 위험이 되게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우리나라 파도에서도 재미있게 탈 수 있으면서 그리고 보다 휴대성도 용이한 그런 타입들을 저희 계속 개발 중인데 속을 비워내서 그 서프보드의 무게는 가볍게 하면서 또 부력은 최대한 좋게 할 수 있는 서프보드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보드 또한 신기해 보이는데 아, 네, 이거는 저희가 나무 박스로 만든 서프보드인데요. 나무 박스 버려진 거 이제 마트에서 가져와서 여기 위에는 이제 버려진 잡지를 이렇게 붙였어요. 이 다음에 글라싱을 하면 이제 바다에서 탈 수 있는 서프보드가 되는데 아직 글라싱을 완벽하게 완성을 못했고 하는 중간에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미처 다 만들지 못했는데 네, 이것도 다 버려진 것들로 사실 만든 서프보드입니다. 그게 뭐에 뜨는 건가요? 물에 당연히 뜨죠. 그래서 글라싱을 하면 이제 바다에서도 탈 수 있는 서프보드가 될 것 같아요. 서프보드를 만드는 열정을 손님들이 알아봤는지 이제는 서프보드가 아닌 물건들도 주문이 들어온다고요. 이거는 이제 서프보드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인데요. 이제 뭐 이런 나무들 자체가 이렇게 서프보드를 만들다가 이 부분들을 각재들을 쫙 깎아놓은 것들인데 자투리 나무인데 되게 이제 상태들이 좋고 이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뭐 서프 인테리어용이나 전시 이벤트 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서프보드로 어떤 기업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사이즈에 맞게 또 어떻게 표현하시고 싶으신지 상담 후에 지금 이제 거치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서프보드부터 인테리어 소품까지 나무로 제작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업사이클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왕에 이제 쓰레기를 좀 줄이고 계속해서 친환경 소재로 친환경적인 생활소품들을 많이 만들면 저희의 삶 자체가 조금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편 재훈 씨가 나무를 가지고 제작하는 작업이 한창이라면 아내 하진 씨는 그런 재훈 씨의 모습을 담아 영상으로 남긴답니다. 이렇게 일상을 기록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드 하나를 만드는데 한 달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보드를 만드는데 이렇게나 많은 고뇌와 시간과 땀과 눈물이 들어갔다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서 부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닐 때는 전혀 몰랐던 서프보드 제작. 그런데 직접 만드는 과정을 반복해 나가며 부부가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었다는데요. 무언가를 이제 구매를 할 때는 저희가 쉽게 그냥 돈을 주고 사지만 저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물건 하나를 만들 때는 이런저런 노고와 노동이 필요하겠구나를 더 많이 알게 돼서 생산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굉장히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내일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이제 불도장 찍고 아마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치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직접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면서 제일 뿌듯한 순간은 만든 물건에 자랑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새길 수 있을 때일 겁니다. 두 사람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금에 와서야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남기게 됐다는데요. 굴지의 기업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두 사람이 파도와 같은 삶에 몸을 맡긴 것은 아마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여정이 많은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일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일을 할 때도 그냥 뭐 편하게 쉽게 돈 버는 게 최고야라는 게 아니라 뭐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라는 게 얼마나 본인에게 가치가 있는 일인지, 또 손으로 일을 하는 장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렇게 고귀한 분들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간 쌓아온 목공 기술로 이제는 인테리어 소품도 척척 만드는 재훈 씨. 거치대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길쭉하고 무거운 서프보드를 거치대가 잘 견뎌줘야 할 텐데요. 서프보드의 너비에 맞게 손잡이를 조절하니 든든하게 잡아주는 것 같죠? 남아있는 자투리 나무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튼튼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다 재훈 씨의 작업이 끝나면 부부의 달콤한 휴식 시간이 찾아옵니다. 사실 두 사람은 결혼 2년차 새내기 부부. 하지만 결혼 전부터 함께 여행을 다니며 진로를 찾아다녀서인지 인생에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다는군요. 서로 이렇게 붙어있으면 안 질리냐 안 싸우냐 그렇긴 하는데 티격태격 거리기도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이게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같이 있는 게 익숙해져서. 그래서 뭐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마치 10년 산부부 같은 느낌이. 저는 느낌? 내무반에서 같이 생활하는. 네, 네모말인가요? 이제 거치대는 표면 마무리만 남았는데요. 나무로 만드는 제품은 모두 기름을 발라 건조시켜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물건 하나를 만드는 데에 손이 참 많이 가죠. 좀 평생 좀 어떤 돈이나 또 명예나 이런 거보다 약간 아름다움에 고개 숙일 수 있고 아름다움을 조금씩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현실과 이상 속에서 열심히 제가 눈치 보면서 좀 설득 당한 것도 있죠. 아무래도 남편이 나는 장사꾼이 아니고 예술가로 남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다. 좋아하는 일을 위해 모험을 선택한 심재훈, 윤아진 부부. 두 사람의 앞날에 순풍이 불길 바랍니다.